네, 조배수 의원입니다. 우리 법원 행정처 차장님. 예. 네, 좀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그 어저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피고인이 어떤 정치적인 지위나 피고인이 이제 정치인일 경우에 그 정치인의 지위나 이념 성향에 따라서 그걸 보고 판단합니까?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리를 보는 것이죠. 예. 예. 저는 이번 이러한 그 태도들이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는 그 시도에 저는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자, 차장님, 예. 국회의원 중에 법률 위반으로 인해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직 전 의원은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의원은 입시 비리 혐의가 인정되어서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또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기부행위, 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뇌물수수 혐의, 그래서 의원직 상실했어요. 이에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법률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사법적 판단을 받았고 그 결과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또 이재명 그 후보와 비슷하게 거짓말 때문에 의원직 상실된 사람이 있어요. 최강욱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하지도 않은 인턴 경력 만들어가지고 허위 인턴 증명서 내주고 실제로 인턴했다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았고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까지 총 3년 8개월 걸렸어요. 이렇게 애초에 국회의원, 공직자가 되면 안 될 사람들이, 이 거짓말쟁이들이 임기의 80%를 채우고 나간 거예요. 이번에는 대선입니다. 이번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되겠습니까? 법원의 이 판단이 지금 누구를 대통령 안 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법리에 따른 판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어제 그 사법부 판단이 민주당 말처럼 부당한 선거 개입, 대선 개입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이렇게 많은 이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했어요. 그러면 이 대법원이 총선 개입한 겁니까? 뭐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같은 논리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 수없이 법률 위반하고 그리고 또 처벌받고 그리고 또 의원직, 자치단체장직 상실합니다. 그럼 이건 지방선거 개입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왜냐? 삼권 분립에 의해서 사법부는 법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이나 그리고 또 이 어떤 형 이상을 받으면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그런 어떤 우리 법 시스템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에는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 원칙 하에서 모든 공직자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기준이고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곽상도 전 의원은 이 법률 위반 혐의로 인해서 국민적인 비판이 세지니까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는 지금 너무나 뻔뻔하게 후보직을 유지한 채 사법부 판단을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국민한테 부끄러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주당이 이런 후보를 낸 것이 잘못 아닌가요? 저는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고 후보직에서 잦은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차장님 다시 한번 또 묻겠는데 지금 기록을 다 봤느냐 지금 얘기를 하는데 기록이 방대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대법원 판사들은 재판을 40년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검토하는 사건들도 한 달에 가지고 있는 사건이 몇 건입니까? 뭐 재판마다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 한 300건, 400건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럼 그 많은 사건을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아니 그러나 이분들은 오랫동안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쟁점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저는 기록을 보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신속하게 1심 또 원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굉장히 그 정독을 했다는 것 같아요.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고 그래서 검사의 상고 유서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파악 검토를 했다. 그리고 또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해서 많이 축적된 그 판례와 법리 그리고 또 국내외 연구 자료 등에 대해서 이 쟁점에 대해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 기록을 언제 다 봤느냐, 뭐 그러니까 부실하게 된 게 아니냐, 저는 그것은 충분히 저는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전달을 드렸고요. 이 대법원 판결 중에 그 보충 의견을 내신 대법관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의견도 거기와 마찬가지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한낱 기우에 불과하고요. 판결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저는 뭐 분명히 해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 판결이 지금 이제 파기환송이 되면은 지금 이제 고등법원으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예. 고등법원에서는 언제쯤 이 심리를 하고 판결이 선고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고등법원의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초미의 관심사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정치적인 탄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고등법원에서 좀 신속하게 충분히 심리를 다해서 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법무부 차관님, 네. 지금 이제 어저께 최상묵 그 부총리가 지금 탄핵 소추에 직면해가지고 그냥 사퇴를 했어요. 네네. 지금 그러면 국무회의 정족수 문제가 있는데요. 네네. 과거에 제가 행안부에서 그 유권 해석을 한 걸 보니까 네.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네네. 예외적인 사유로 이렇게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정족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결이 되고 넘어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네.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라고 돼 있고 국무회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구성원 과반수 이상 출석을 하면 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보면 15인 이하가 되는 경우에도 개의를 인정한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사례들을 비춰보게 되면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도 적법한 개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질의 도중입니다만 양 간사 간 협의하에 잠시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회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요청을 해와서 잠시 정의를 하고요. 또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후에 상정을 하려면 양 간사간 또 협의할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헌정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이고 헌법 66조에 나오는 대로 대통령의 업무의 중대성을 고려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이 당선되어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이런 취지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후에 상정을 하도록 할 테니 양 간사님께서는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먼저 나가시고요. 그것만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빨리 하세요. 그러면. 행정처 차장님, 예.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후보에 대한 재판이 초스피드로 거의 뭐 즉석식품 만들듯이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그동안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대법원에 접수가 되고 그게 처리됐던 그 기관들에 관한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통계를 오후에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